아니 김밥 한 줄 먹고 몸무게 5kg이 빠졌다는 이 소식? 글쎄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최지봉 교수님. 만약에 이게 어떤 김밥이에요? 어떤 김밥이냐면요. 일반 김밥이 만약 김밥 한 줄 먹고 5kg 빠진다면 엄청나게 팔릴 겁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식중독 김밥 얘기입니다. 분당에 있는 김밥집에서 김밥을 판매했는데 그 김밥을 먹고서 고통을 당한 분들의 얘기인데요. 한 3분 정도의 사례를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한 주부 같은 경우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중3 딸아이가 39.8도의 고열에 설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병원을 네. 갔더니 김밥 먹었냐고 물어봤고 그래서 결국 음식 먹고 이렇게 아픈 적 처음이라고 완전 쑥대밭이셨다 이렇게 글을 올린 분이 있고 예. 임산부도 이 김밥 때문에 어려움 고초를 당하셨는데 예. 초기 임산부입니다라고 글을 올리셨는데 김밥 먹은 후 고열 39.2도 그다음에 복통, 설사, 근육통까지 코로나인 줄 알고 검사도 받고 먹을 수 있는 약이 없어서 타이레놀 하나 먹고 버텼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고요. 아이고. 마지막으로 젊은 아내분이라는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이분은 네. 김밥 포장해서 먹은 다음 날부터 남편과 난리가 났다. 남편 아이고. 며칠 사이에 5kg 빠지고 출근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했다. 얼마나 이 김밥이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분당의 해당 김밥집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복준 의원님, 김희진 아나운서 어떤 일인가요? 네, 방금 일단 최진봉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분당구에 있는 이 2개 김밥 전문점을 이용한 손님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낮까지 확인된 환자가 169명에 달하는 아이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예. 증상이나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부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안진영 기자님, 그 해당 김밥집은 뭐 그래도 비교적 이름이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였었던 것 같은데 프랜차이즈 전체 김밥집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겠죠? 네, 수도권에만 이 김밥 전문점이 3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분당 2곳에서만 김밥을 사 먹은 사람들에게 식중독 증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언제 이용했는지 체크를 해보니까요. A지점은 지난달 29일에서 30일, 그리고 B지점은요, 이달 1일에서 2일에 이용한 손님들에게서 이런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고요. 네. 같은 기간에 이용 고객만 1,000명이 넘고 팔린 김밥만 4,000줄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성남시에서는 즉시 조사에 들어갔는데 두 지점 모두 김밥 재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판매했던 재료는 현재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김밥 4,000줄이면은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뭐 4,000명 한 줄 먹는다고 하면 4,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인데 김복준 의원님 이게 네. 그래서 원인이 도대체 뭔가요? 일단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2개 지점에 이제 가가지고 뭐 저 음식물은 안 남아 있으니까요. 도마하고 식기에서 검체를 채취했다고 그래요. 가검물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그 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균이죠. 식중독균, 살모넬라균. 네네. 예, 이게 지금 아마 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역학조사까지 이제 종료가 되면 확실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민준 아나운서 근데 이런 그 대형 사건 사고가 뭐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비슷한 전조 증상도 항상 있게 마련인데 이번에 그런 건 없었던 건가 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예. 합니다. 해당 김밥집이 지난해 5월에 문을 열었는데 예. 개점한 지 3달 만에 위생 불량 관련 민원이 제기됐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조리하는 직원이 장갑을 끼지 않는다. 또 조리하는 손으로 쓰레기통을 만진다 등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성남시에서는 행정 지도를 나와서 이제 지도를 하긴 했지만 그 이외에 별다른 조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이게 이제 뭐 담당 관할 지자체가 성남시인 것 같아요. 성남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성남시는 지금 현재는 사실 이제 분당구에만 4,000곳이 넘는 음식점이 있대요. 근데 네. 4,000곳이 넘는 음식점을 소수의 감시원들이 너무 적어서 일일이 다 하기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시민들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감시원이 적으면 감시원을 늘리더라도 안전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의원 같은 경우는 시의 위생 점검 이게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고 얘기를 하고 네. 또 지난 6월에요.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관내 배달 음식점 462곳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네. 그 검사 명단에 이게 없어요. 이 식당은. 그러니까 왜 이 식당이 빠졌는지 이 김밥 전문점이 왜 빠졌는지도 의문이고 왜냐하면 김밥 같은 경우 배달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대상이 안 된 것도 의문이고 제대로 검사가 안 돼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고 하면 이 분당에 살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가 좀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 그런데 저 김밥집도 사실 굉장히 당황했겠죠. 자기가 뭐 의도해서 살모넬라균이 이렇게 번식하도록 두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뭐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당 김밥집은 SSN을 통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 머리를 숙여 사죄드린다. 뭐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피하거나 숨지 않겠다. 피해를 입으신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이제 사죄를 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에 갔는데 이런 식중독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업주에 일단 항의를 해야겠죠. 예. 근데 이렇게 다행히 업주가 이제 인정을 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예.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발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네. 그 음식을 먹고 뭐 식중독에 걸렸느냐라는 인과관계를 또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세균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서는 A 식당에서 먹어서 걸렸는지 B 식당인지 C 식당인지 네.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의심되는 식당이 있으면 빨리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역학조사를 해서 만약에 식중독이 발견됐다 그러면 인정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빨리 병원 가서 진단서라든지 소견서를 받고 이제 그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면 바로 법원에 소송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피해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피해 배상 규모는 뭐 어떻게 되나요? 일단 치료비랑 그다음에 그동안 일하지 못한 일실 치료비 그다음에 이제 그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민의 이 건강, 식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